성공한 사람들의 습관을 따라하면 나도 그렇게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시작한 아침 루틴이 어느덧 5년이 됐습니다. 처음엔 책 한 권에서 시작된 작은 루틴이었지만 지금은 자존감과 자신감을 끌어올려준 가장 강력한 도구가 되었습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제가 직접 실천하고 있는 모닝 루틴과 그 루틴이 제 삶을 어떻게 바꿔 놓았는지, 그리고 아침 시간이 왜 중요한지를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저는 아침에 일어나 가장 먼저 이불 정리를 합니다. 그리고 부엌으로 나와 미지근한 물을 한 잔 마시며 몸을 깨웁니다. 이제 자리에 앉아 명상을 시작합니다. 기상 후 3-40분은 코르티솔 분비가 가장 많이 되는 시간이라고 합니다. 즉, 기상 후 가장 스트레스 호르몬이 높은 시간에 명상은 스트레스를 줄이고 불안과 긴장, 짜증을 예방하는 데 효과적이라고 합니다. 또한 전두엽이 활성화됩니다. 전두엽은 우리가 생각하고 계획하고 감정을 조절하며 집중할 수 있게 해주는 핵심 부위입니다. 그런데 일어나자마자 스마트폰을 보게 된다면 자극과 쾌락에 반응하는 뇌, 편도체가 먼저 작동하면서 전두엽은 뒷전으로 밀려나게 됩니다. 하지만 명상으로 하루를 시작하면 전두엽이 깨어난다고 합니다. 하루를 설계하고 감정을 조절하며 내가 나를 이끄는 스위치가 켜지게 되는 거죠. 그 이후 아침 일기를 씁니다. 감사한 일 3가지, 오늘 해야 할 일 3가지, 나에게 주는 용기 메시지 1줄. 감사일기는 제가 고3 때부터 작성해온 가장 오래된 루틴입니다. 정확히 누가 감사노트를 알려줬는지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만 어느 날 들었던 강연 속 한 창업가가 감사일기를 쓰기 시작하면서 세상이 달라 보이기 시작했다라고 말했고, 집에 돌아가 딱 3줄만 적어보라고 했었는데 저는 집에 돌아가 그 3줄을 적어보았습니다. 그 습관이 지금까지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확실히 감사노트를 작성하며 작은 것에 감사하는 힘과 긍정적인 사고를 갖게 되는데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아침 일기를 쓴 이후 헬스하는 날이면 밸런스 티를 타서 헬스장에 갑니다. 밸런스 티는 예전에 어떤 이벤트를 통해 받았었는데 아까워서 먹다 보니 달지 않고 맹물보다 공복에 먹기 좋더라고요. 처음에는 공복에 운동을 하면 힘이 안 들어갈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적응하고 나니 괜찮더라고요. 이어폰으로는 인문학, 뇌과학, 자기계발, 인터뷰 영상 등을 라디오처럼 들으며 운동을 합니다. 처음에는 이어폰도 안 끼고 운동에만 집중했었는데 운동이 익숙해지니 노래를 듣게 되더라고요. 조금 더 생산적인 콘텐츠를 소비하겠다 싶어서 이와 같은 콘텐츠를 소비하며 운동을 합니다. 자주 보는 채널에는 장동선의 궁금한데, 드로우 앤드류, 희야기, 유퀴즈 등이 있습니다. 집에 돌아와 아침 대용으로 프로틴을 마시고 샤워를 합니다. 헬스와 자기개발 콘텐츠 60분을 제외하며 16분으로 보드나은 나를 만들기 위한 아침 루틴이 완성됩니다. 어떤 분들은 몸을 깨우기 위해 차를 마시기도 하고 책을 읽고 글을 쓰기도 합니다. 사실 이러한 루틴이 몸에 제대로 배기 시작한 거는 사업을 시작하기 전 자기개발 도서로 유명한 타이탄의 도구들이라는 책을 보고서부터입니다. 사업을 준비하며 성공한 이들의 공통적인 루틴을 따르면 나도 비슷한 사람이 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확실한 건 이 루틴들이 아침을 더욱 풍요롭게 만들고 남들이 자고 있을 때 나는 무언가를 먼저 해나가고 있다는 성취감, 그리고 오늘도 해냈다는 자신감을 갖게 해줍니다. 그리고 출근할 곳이 사라진 요즘 저는 도서관에 나가서 하루를 보냅니다. 회사 후 한두 달은 집에서도 집중력이 꽤나 괜찮았는데 공간이 너무 익숙해지니 긴장감이 사라지더라고요. 요즘 제게는 어느 정도 긴장된 공간이 필요한 것 같아 도서관을 찾고 있습니다. 산속 도서관이라 식당이 없고 편의점만 하나 있어서 가끔은 음식을 싸가기도 합니다. 이러한 루틴을 한다고 해서 무조건 성공할 수 없다는 거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도 보다 괜찮은 사람이 되어가고 있다는 그 마음, 그리고 그 마음을 믿는 나의 자존감이 결국 나를 조금씩 더 나은 사람으로 만들어줄 거라 믿습니다. 명상도 벌써 하루도 빠짐없이 1653일째 이어오고 있습니다. 명상을 시작하기 전엔 명상을 하면 참여하고 세상을 다 아는 도인이 될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해보니 그건 또 아니더라고요. 명상은 잡념을 없애는 기술이 아니라 알아차림의 수행입니다. 명상 도중 생각이 떠오르는 건 내가 일부러 생각하려는 게 아니라 그저 뇌가 그렇게 진화해왔기 때문인데요. 다른 생각이 든다면 지금 생각이 떠올랐구나 하고 그저 알아차리는 것, 그리고 다시 지금 이 순간으로 돌아오는 것, 이게 명상의 본질이라고 느꼈습니다. 그럼 우린 어디로 돌아와야 할까요? 우리가 가장 쉽게 돌아올 수 있는 건 호흡입니다. 호흡은 언제나 멈추지 않게 우리를 현재로 데려다 줍니다. 때론 소리나 향기도 지금 이 순간으로 나를 이끌어줍니다.
결국 제가 느낀 명상은 생각을 없애는 기술이 아니라 생각을 알아차리고 다시 현재로 돌아오는 연습이었습니다. 사람과 대화를 할 때 잠시 다른 생각이 떠올라도 다시 그 사람의 눈빛과 말에 집중을 하고, 길을 걸을 때 바닥에 닿는 발의 촉감, 스치는 향기, 화단의 꽃과 그 향기를 느낄 수 있는 순간, 아름다운 것을 보고 아름답다고 느낄 수 있는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라는 말, 그게 바로 이 때문인 것 같습니다. 사람들은 늘 앞만 보고 달려갑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조금만 더를 외치며 미래를 위해 현재를 쓰고 있습니다. 물론 미래를 위해서 현재 노력하는 것은 중요하나 현재를 바라보는 마음의 풍요가 우리를 더욱더 멋진 어른으로 만들어주는 것 아닐까요? 돌이켜보면 우리도 지금 많은 걸 가지고 있습니다. 몸을 눕히고 다리를 뻗을 수 있는 공간, 덥거나 추울 때 온도를 조절할 수 있는 가전제품들, 깨끗한 물과 충분한 음식,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들, 무엇이든 해볼 수 있는 이 작은 스마트폰, 그리고 앞으로 만들어갈 우리의 잠재력. 갖게 되면 어느새 당연해지고 익숙해지는 게 너무 쉽습니다. 하지만 가만히 돌아보면 지금 우리 주변에도 우리가 한때 간절히 원했던 것들이 정말 많이 놓여 있습니다. 미래를 위해 노력하더라도 지금 현재 우리가 가진 것에도 감사하며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